애니메이션은 세월이 흘러도 낡지 않은 추억 속으로 삶의 의미를 되새기게 해주는 환상 속으로 우리를 안내하곤 하는데요. 이 과거 위거리로 치부되어 왔던 애니메이션을 예술로 승화시킨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듣고만 있어도 똑똑해지는 지식충전소 주경야독 성신여자대학교 겸임교수이자 북튜버 이시안 작가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애니메이션과 관련된 책 갖고 나오셨네요. 네, 오늘 그렇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이게 정말 벽돌책 읽게 나와야 되는 책입니다. 네, 뭐요? 예, 두 권으로 나눠져 있는데요. 네. 합하면 1200페이지가 넘습니다. 애니메이션 책인데 1200페이지가 네, 넘어요? 네. 이거 애니메이션 전문가가 보는 책 아닙니까? 네, 근데 분량에 비해서 재미있게 읽을 수 있는 책이기도 해요. 전문가가 아니라 오히려 그 일반인들이 읽기에 되게 굉장히 재밌는 게 네. 왜냐하면 우리가 아는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요. 그리고 이게 이래서 만들어진 거야 같은 뒷이야기 같은 느낌들이 있어요. 네. 흥미있게 읽을 수 있는데 오늘날 가장 성공한 제작사라고 할 수 있는 디즈니사의 창업주이자 예. 디즈니사 그 자체라고 말할 수 있는 월트 디즈니의 전기를 다룬 책입니다. 닐 개블러의 월트 디즈니 1, 2예요. 아, 월트 디즈니가 사람 이름이었구나. 우리가 너무 일상적으로 그냥 그렇죠, 써왔으니까 그렇죠. 네. 의뢰 네. 당연히 뭐 회사가 그럴 줄 알았지. 네. 사실 거기에 어떤 사람의 인생 스토리가 담겨 있을 거라는 생각을 별로 안 하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네. 그 월트 디즈니 이야기를 갑자기 꺼내신 이유가 있을까요? 네, 제가 얼마 전에 월트 디즈니의 그 말 많은 실사 영화 인어공주를 봤거든요. 아, 예. 네. 예. 진짜 논란이 많더라고요. 네. 근데 예. 제가 미국에서 봐가지고요. 아. 내용을 확실하게 이해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영어로만 얘기하더라고요. 원래 영어 잘하지 않으세요? 아닙니다. 그건 아니었어요? 노 잉글리시입니다. CG나 노래 같은 건 정말 좋긴 좋은데요. 예. 근데 사실 이 영화는 PC 논란에 많이 휩싸여 있잖아요. PC가 politically correct의 약자인데 정치적 올바름이란 뜻이죠. 원래는 뭐 인종과 성별, 종교, 성적 지향, 장애, 직업 등과 관련해서 소수 약자에 대한 편견이 섞인 표현을 쓰지 말자. 정치적, 사회적 운동을 말하는데요. 네네. 예를 들어서 장님이라는 말은 좀 너무 비하하는 느낌이니까 요즘은 쓰면 안 돼요. 네, 시각장애인 같이 이렇게 쓰자. 네. 지금 그렇게 많이 고쳐져 있는 건데요. 근데 이번에 디즈니가 원작에서도 백인 인어공주가 와야 하는 자리를 억지로 흑인 인어공주가 맡게 하는 등 과도하게 PC를 적용하고 있다라는 비난을 받고 있거든요. 너무 정치적 올바름에 집착하는 거 아니냐. 네. 네. 사실 그전에도 마블 영화 같은 경우에서도요. 이슬람 여학생이 주인공을 맡는 그런 미즈 마블 같은 영화도 나왔었고요. 네. 캡틴 아메리카를 또 흑인에게 맡기기도 했거든요. 네네. 계속적으로 PC를 적용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면서 아니 원작의 왜곡까지 일으키면서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라는 비난을 좀 받긴 했어요. 네. 그런데 오늘 뭐 이 논란을 가지고 제가 그 이야기를 하려는 건 아니고요. 그 앞에 이제 시사평론가님이 하셔야 되는 것 같고요. 저는 왜 디즈니가 이런 성향을 가지는 것인지 그 디즈니 회사의 근본이라고 할 수 있는 월트 디즈니의 인생 자체를 좀 소개해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그럼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자연스럽게 궁금해질 수밖에 없거든요. 네, 네. 그럼 원래부터 애니메이션을 만들었던 사람인가? 원래부터 그렇게 꿈꿨던 사람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애니메이션을 처음에 만들긴 했는데 미국인들한테는 사실은 기업가로 더 인식이 많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애니메이션 제작자다 이런 인식이 아니고 네. 뭔가 기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뭔가 조금 어울리지는 않는데요. 이게 초창기와 그 2차 세계대전 이전과 이후로 좀 나뉘는데 예. 그 전에는 확실히 뭐 그 애니메이션을 만든 사람으로 유명하지만 그 다음에는 기업가. 그러니까 요즘은 기업가 하면 사람들이 떠오르는 게 뭐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나 네. 아마존의 제프 베조스 같은 사람들이잖아요. 예. 시대에 따라서 또 떠오르는 대표적인 기업가들의 계보가 좀 있습니다. 이들 전에는 스티브 잡스나 빌 게이츠 같은 사람들이 있었죠. 예, 맞아요. 예. 그리고 아예 그 저 위로 올라가 버리면 우리가 요즘은 이런 말 잘 안 쓰는데 강철왕 카네기, 철강 카네기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자동차왕 포드. 그때 예. 왕자를 붙였어요. 지금으로 치면 스마트폰 왕 뭐 스티브 잡스 이래야 되는 거잖아요. 그 시대는 또 그런 시대였으니까. 그렇죠. 네. 예. 왕들이 많았던 그런 시대인데 예. 그 세대와 이 스티브 잡스나 이런 사람들을 연결하는 그 기업가의 이미지가 바로 월트 디즈니예요. 그 중간쯤 되는 사람인데요. 네네. 2차 세계대전 전에는 애니메이션을 만든 예술가의 이미지가 좀 강했는데 전쟁 후에는 월트 디즈니라는 기업을 운영하는 기업가 이미지가 강하게 되면서 그리고 정말 미국이 사랑하는 기업가가 월트 디즈니거든요. 네. 한 세대 전에 스티브 잡스 같은 그런 역할이었다고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1920년, 30년대 넘어갈 때는 뭐 강철왕 카네기, 그쵸. 자동차왕 포드, 네. 뭐 이렇게 그 당시 혁신은 그거였으니까 그쵸. 그거였는데
그 다음 세대가 넘어올 때 뭐 IT나 스마트폰 뭐 전자기기 네. 막 생기고 난 다음에 뭐 네. 지금 우리가 아는 그 혁신가가 있었는데 네. 그 사이에 딱 그 끼어 있는 사이에 사람이 있다. 50년, 60년 뭐 그런 정도죠. 근데 우리 저 디즈니 만화 영화 있잖아요. 네, 네. 기억하는 거. 네. 저는 어렸을 때 톰과 제니 뭐 이런 거 봤던 것 같은데. 근데 그거 만든 지는 굉장히 오래됐더라고요. 네, 이게 처음에 네. 어린 시절에 그렇게 넉넉하지 못해가지고 월트 디즈니가 여러 가지 일을 하다가 처음으로 미술적 재능을 발견하고 애니메이션을 그리게 되는데요. 예. 그리고 회사를 차려서 본격적으로 애니메이션을 하고 합성 영화를 만들었는데 그게 토끼 오스왈드 캐릭터예요. 아, 저 기억나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오, 굉장히 옛날 건데. 네, 옛날 거.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디즈니 만화 영화 있잖아요. 네, 네. 뭐 칼라 TV 처음 시작하고 난 다음에 네, 막 봤던 것들. 네네. 그게 제 할아버지 세대가 만든 거더라고요. 아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것도 거의 그 수준일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근데 네. 이 토끼 오스왈드를 경쟁사의 캐릭터를 뺏기게 돼요. 그러면서 이때부터 디즈니가 저작권에 대해서 엄청나게 신경을 쓰기 시작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안 되겠다 해가지고 절치부심 만들어낸 것이 바로 한 마리 작은 쥐였습니다. 월트 디즈니의 굉장히 유명한 명언. 그러니까 요즘에 인터넷 같은 거 뒤져봐도요. 월트 디즈니 명언에서 굉장히 많이 돌아다니거든요. 그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게 이게 영어로 써 있네요. 영어로 그냥 한글로 하세요. 그렇죠. 네. 당신이 꿈꿀 수 있다면 그것을 해낼 수도 있을 것이다. 디즈니는 한 마리 작은 생쥐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라. 이게 한글로 하니까 좀 맛이 안 나는 듯긴 한데요. 이때 이 작은 생쥐거든요. 이 작은 생쥐 이름 우리가 미키마우스라고 부르고 있죠. 월트 디즈니를 키운 게 바로 미키마우스였군요. 그렇죠. 네. 예, 정말 근데 그 미키마우스를 성공시켰을 때 당시로서는 아까 혁신가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네네. 다른 사람이 생각하지 못했던 혁신적인 뭔가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당시로서는 잘하지 않았던 유성 애니메이션을 했어요. 소리가 결합된 애니메이션이죠. 예.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서 그 유성에다가 뭐를 붙였냐면 음향 기술을 가지고요. 교양학과 콜라보를 했습니다. 사실 초창기에는 미키마우스 시리즈보다 좀 더 인기 있었던 게 실리 컴퍼니스라고 멍청한 교양악단이라는 그런 시리즈가 있거든요. 예. 교양악을 막 이렇게 하는데 그걸 이제 애니메이션으로 구현을 하는 거예요. 음악과 애니메이션의 결합이 강조된 작품이었고요. 또 중요한 게 이 시리즈에서 처음으로 칼라로 제작된 애니메이션이 나와요. 맞아요. 예. 근데 이제 이런 시도를 할 때는 돈이 많이 들잖아요. 네. 근데 이런 손익계산을 따지지 않고 새로운 기술이다. 그러면 일단 그걸 그 돈을 퍼부어서라도 완성해라는 디즈니의 고집이 있었던 거죠. 네네. 디즈니 혁신이 이제 계속되어서요. 아귀돼지 삼형제라는 애니메이션이 나오거든요. 예. 굉장히 표정이 밝아지면서 나 아는 거야 하는 그런. 많은 분들이 아실 거예요. 그렇죠. 예. 근데 이게 그냥 나온 게 아니라 이것도 의미가 있는 게 이 애니메이션이요. 캐릭터에 기초한 최초의 애니메이션이었어요. 캐릭터에 기초하네요. 네. 그 전까지는 캐릭터라는 게 그저 생김새에 불과했거든요. 예. 아기돼지 삼형제 뭐 그러면 그 돼지 외형 이런 것만 있었는데 네. 그 돼지의 어떤 캐릭터적 성격, 그 인물의 성격 같은 거죠. 그런 캐릭터의 특징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게 이 아기돼지 삼형제가 처음이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근데 디즈니 하면 또 생각나는 게 백설공주 아니에요? 맞습니다. 네. 백설공주는요 애니메이션계의 가장 큰 사건이라고 할 수 있었어요. 네. 이게 진짜 혁신인 게 뭐냐면. 네. 그 전까지는 이 애니메이션 뭐 아기돼지 삼형제니 뭐 실리 심포니니 뭐 해도요 막간극에 가까웠습니다. 그러니까 막간극요? 네, 한 10분 내외의 단편 정도로요. 영화와 영화 사이에 잠깐 중간에 브릿지를 연결해 준다라는 개념의 극들이 많았거든요. 네. 그런데 백설공주는 최초의 장편 상업용 컬러 애니메이션이에요. 네. 그러니까 처음으로 애니메이션만을 보러 사람들을 극장에 오게 만든 영화거든요. 그런데 이 신데렐라 그 백설공주가 히트를 한 거죠. 예. 그러면서 이거 되는구나 해가지고 그다음에 신데렐라가 또 나와서 히트를 하고요. 네. 최초의 실사 영화인 보물섬도 제작을 합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이게 돈이 많이 들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제작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TV 시리즈를 시작을 하는데 이 TV 시리즈가 또 엄청 히트를 하거든요. 그게 이제 많은 분들이 기억하시는 미키의 클럽하우스라는 그런 TV 시리즈인데요. 이게 지금 조금 나이가 약간 있으신 분들 한 30대 40대 50대 이런 분들은 매일 일요일 아침에 항상 미키가 안녕 나 미키야 이러면서 하는 그 미키의 클럽하우스 기억하실 거예요. 그 TV 시리즈를 시작을 한 거죠. 그렇군요. 근데 디즈니랜드도
디즈니 큰 업적 중에 하나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테마파크라는 개념을 처음 만들었어요. 월트 디즈니가 이 새로운 혁신에 이렇게 몰입을 하게 되는데 자신이 구현한 애니메이션을 그 꿈의 세계를 현실에도 구현하기로 마음먹은 게 바로 이 디즈니랜드거든요. 그 전까지 놀이공원은 그냥 놀이기구 몇 개 가져다 놓고 그냥 타 뭐 이런 식이었는데요. 월트 디즈니가 딸과 함께 그런 놀이공원에 놀러 갔다가 와 이거 너무 지저분하다, 조악하다 그래가지고 자신만의 세계를 꿈꾸기 시작을 했습니다. 네. 그 테마파크라는 말에 그 테마라는 말이 잘 어울리는 놀이공원을 만든 거죠. 서부를 재현하기도 하고요. 네. 만화의 세계를 재현하기도 했습니다. 디즈니랜드는 그야말로 꿈의 실현 공간이다. 그래서 이제 꿈의 실현 공간이라고 하는데요. 근데 그 디즈니랜드가 어린이한테 굉장히 인기가 있을 줄 알았거든요. 예. 그건 당연했는데 어른들한테도 엄청 인기가 있어가지고요. 어른들의 꿈의 공간이 되기도 했습니다. 뭐 우리나라 국내 레고 뭐 있고 뭐 그러잖아요. 네. 뭐 유니버셜 뭐 이런 것도 네. 있는데 제가 알기로도 어른들이 가서 더 좋아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여기 여기에도 보면 그 당시에 소련의 그 수장이 와가지고 그 디즈니랜드 한번 가보고 싶다고 해서 디즈니랜드 갔다는 에피소드 나오거든요. 그렇군요. 네. 자, 미국인들은 왜 월트 디즈니를 그렇게 좋아하게 된 걸까요? 정말 이렇게 좋아할 수가 있다 싶을 정도로요. 회사 이름 자체가 그 월트 디즈니의 어떤 아이콘이잖아요. 예. 회사 로고가 월트 디즈니 사인이에요. 실제 자기 사인이에요. 네네. 사람과 기업이 이렇게 일치되기도 어려운데 그 월트 디즈니의 혁신의 이미지가 바로 이 기업의 혁신의 이미지로 이어져서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인들이 좋아하는 이유가 단순히 뭐 미키의 아버지고 디즈니랜드를 만든 사람이 만든 사람이라서가 아니라 끊임없이 혁신하고 그것을 실현해내는 사람이다. 혁신의 아이콘이다라고 해서 미국인들이 그렇게 이 사람을 좋아하는 겁니다. 근데 그 일본 회사가 샀다고 하는 얘기를 제가 들은 것 같은데 그래가지고 디즈니랜드를요? 디즈니를 혹시 사지 않았어요? 아닙니다. 아닌가요? 네. 그건 아니었어요.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헷갈렸습니다. 네. 자, 우리 뭐 마지막으로 공식 질문 던지잖아요. 네. 우리가 지금 이 책을 읽어야 하는 이유 정리해 주신다면요. 디즈니는요 원래 혁신의 아이콘인 회사였다가 중간에 보수적인 제작과 운영을 하는 바람에 침체기를 겪기도 했거든요. 네. 그러다가 픽사를 인수하면서 다시 창의성과 혁신을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전성기를 맞기 시작을 했죠. 그런 면에서 보자면 최근에 PC에 대한 논쟁은요 디즈니의 유전자 같은 거에서 비롯된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혁신이라는 게 원래 누구나 좋아하는 건 아니잖아요. 네.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싫어하는 건데요. 그럴 수 있죠. 근데 익숙한 곳에서 벗어나는 거니까. 그리고 그런 혁신의 과정에서는 필연적으로 고집과 독재 같은 것도 따르기 마련이에요. 그런 면에서 스티브 잡스나 일론 머스크를 생각해 보면 양면적인 평가도 늘 같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최근에 PC 논란에 이전부터 그 디즈니에 그런 시도를 많이 했다라는 걸 좀 아는 게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 덕분에 오히려 미국에서 사랑받는 기업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좀 그 PC 논란을 좀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이 디즈니의 그 배경을 알면 그래서 이 책을 좀 소개해드렸습니다. 또 오히려 뭐 정치적 올바름에 대해서 얘기 안 해주신다고 하면서 그 시사 주제를 갖고 와가지고 지금 책 소개를 하셨어요. 그렇게 됐네요. 네, 오늘 추경야독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북튜버 이시안 작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KBS 일라디오 김성환의 시사 1부 순서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전 11시 정각 2부에 다시 오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위기 가정을 찾아주세요.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긴급한 경제적